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란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표와 그래프로 진단을 내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채무조정 진단 탭을 살펴보면 작성 방법, 자가진단하기, 내 진단 결과, 분석 및 상담 신청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의 경우 로그인 없이 가능하므로 빠르고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결과를 저장하고 진단 후 분석 및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로그인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단계는 체크사항입니다. 2단계의 질문은 채무조정 신청 조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항의 질문의 예, 아니오에 따라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인가요? 아니오를 선택한다면 법인 파산 또는 법인 회생을 고려해 보시라는 문장이 뜨게 됩니다. 다시 예를 선택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예를 선택한다면 개인 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며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소득 항목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소득 산정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입할수록 자가진단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나 참고용으로 가볍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을 300만 원으로 기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및 생계비는 부양가족 산정 기준에 맞춰 부양가족 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생계비 인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은 신청 조건 및 월 변제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계비 인정액은 239만 370원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본인의 거주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에서 구체적인 지역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을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무 항목입니다. 본인의 채무 상황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최장 연체 기간의 경우 현재 연체 중 가장 긴 연체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체가 없을 경우 30일 이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90일 이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무, 그 외의 채무, 세금 및 4대 보험료 3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이렇게 분류를 나눈 이유는 채무 조정마다 대상 채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움말을 통해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한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진단 결과의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가볍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금융회사는 도움말을 클릭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A은행의 원금 1,500만 원, 이자 300만 원, B은행의 원금 1,000만 원, 이자 200만 원, C대부의 원금 400만 원, 이자 6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권자의 A은행을 기입하고 원금의 1,500만 원, 이자의 300만 원을 기입합니다. 매각 여부는 기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채권이 매각된 경우 선택합니다. 없음을 선택합니다. 대출 시기는 최근 6개월 이내 받은 대출인지를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6개월 이전을 선택합니다. 이제 입력 버튼을 눌러 아래표에 A은행을 등록합니다. B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C대부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C대부, 원금의 400만 원, 이자의 600만 원을 기입합니다. C대부 채무는 다른 은행에서 연체가 오래되어 C대부에 매각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매각 여부에서 있음을 선택합니다. 대출 시기는 기존 계약 시기를 뜻하므로 6개월 이전을 선택한 후 입력 버튼으로 등록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외의 채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회 채무로 개인 채무와 사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개인 D의 채무 원금 300만 원이 있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개인 D를 기입한 후 원금의 300만 원, 이자의 0원을 기입한 후 입력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의 경우도 도움말을 살펴보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원천 징수할 세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에서는 건강보험료 미납금 15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여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담보채무입니다. 담보물의 분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류는 부동산, 자동차, 그 외 담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 할부의 경우 무담보채무가 아닌 담보채무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캐피탈의 자동차 할부 잔여액 800만 원을 가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담보채무까지 작성한 후 맨 위에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 총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산 항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재산을 작성하는 것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재산은 개인회생에서 신청 조건을 판별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재산을 산정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 금액의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채무조정에서는 재산을 상세하게 살피기 때문에 이자가 진단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즉 산정 금액이 크게 나오도록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재산을 보겠습니다. 예적금, 보험해약 환급금, 자동차 환가, 예상퇴직금 4가지 항을 도움말을 살펴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작성하실수록 진단 결과의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이용하실 경우는 가볍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환가 600만 원과 예상퇴직금 500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상퇴직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일반급여 소득자 구분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은 보증금 금액과 주택 소재지를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재지의 경우 도움말을 꼭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에서는 서울 거주의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가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환가는 도움말에 감정가액 산정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담보금액란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금액을, 임차보증금 반환금란에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재산은 없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보유한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기입하고 예상 환가액란에 예상 매매가를 기입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300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재산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은 가치의 절반만 판별에 적용합니다. 이자가 진단에서는 자동으로 절반을 평가하게 되므로 작성하실 때는 공제 없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배우자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을 살펴보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진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2개의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정보를 클릭하시면 항목에 대한 설명과 산정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표를 보면 변제기간 조정바가 있습니다. 바를 조정하여 최장 96개월까지 변제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비교 그래프가 있습니다. 월 변제액, 변제기간, 총 변제액, 채무 감면율 4가지 비교 그래프를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결과 저장 버튼을 통해 진단 결과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 진단 결과에서 저장한 자가 진단을 다시 보실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합니다.